네, 안녕하세요. 이 한국이 넘어가면 한국이 이 종중의 소나기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넘어가면 일본, 대만도 자빠집니다. 지금 일본의 친중 행보 아주 가관입니다. 또 대만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종중국해가 폭주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시민이 반중 전선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고 탄핵을 막아내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넘어가면, 중국 나아바리로 전락하면 일본, 대만, 필리핀도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친중 행보, 특히 우리 이제 계엄 이후 우리가 정치 내전이 진행된 이후 한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된 이후에 일본의 친중 행보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툭툭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시바 시게루가 굉장히 말하자면 좀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방위 오타쿠라고 하죠. 국방력 강화에 필 꽂힌 사람처럼 국방력 강화, 무기 강화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또 작년 가을에는 아시아 나토 만들자 이런 얘기 떠들었죠. 그래서 국내 또 냄비 언론들이 한참 또 거기에 또 짝짝꿍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 맞짱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살벌한 탄도미사일 안 만듭니다. 또 지상발사 토마호크에 비견되는 우리 현무3C, 현무3D에 해당하는 지상발사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안 만들고 그렇다 그래서 토마호크 같은 걸 대량 수입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좋은 미사일이 있어요. 타입 12라고. 이거 사거리 연장을 안 해요.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살벌한 공중발사 미사일 안 만듭니다. 이미 틀거리가 있어요. ASM-3라고. 그거를 고치는 걸 ASM-3 개라 그러는데 이거 한다 하면서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다층 방어 MD 시스템 레이더 미사일 안 만듭니다. 육상에는 허접한 이지스 육상 그거 범위가 좁거든요. 이지스 육상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 그거 2개 들여다 놓고 있고 해상에 그냥 이지스 구축함 해놓은 걸로 그리고 그거 이상에는 미제를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혹은 일본 자체의 다층 방어 MD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의 천궁 LSM에 해당하는 것들 없습니다. 또 둘째, 일본은 주일 미군이 살벌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입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이에요. 오키나와 열도의 저 남쪽에 미 해병대의 무인 지상발사 토마호크 시스템이 일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지상발사 PRSM 사거리 500km 지상발사 전술탄도미사일 대함 탄도미사일도 합니다. 이거 들여오는 거 싫어합니다. 미군이 이걸 일본에 배치하는 거를 일본이 싫어한다고요. 또 미군이 LRHW 사거리 한 2,700km 갈 거예요.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를 미군이 일본에 배치하는 걸 일본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국방 오다쿠니 방위 오다쿠니 다 이건 맞짱꽝이죠. 아시아 나토니. 제가 또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동맹을 하려면 일본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다라는 얘기인데 일본 평화법상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국제 블락 동맹을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합니다.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 중국 대사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의 진짜 배후는 중국이다. 자교모 교수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옷 단디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매우 춥습니다. 아무튼 이시바 시게루는 겉으로는 방위 오타쿠 이미지를 꾸며냅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의 정신적 스승은 다나카 가쿠에이죠. 60년대 70년대 일본 자민당을 주름 잡았던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통수치기의 달인이죠. 닉슨이 1972년 2월 중공을 방문하자 다나카는 그해 9월 1972년 9월에
중일 국교 정상화 커뮤니케를 주은래와 함께 샹하이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국교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미국이 1973년 1월에 월맹, 베트콩, 월남 등과 함께 파리 평화 협약이죠. 어코드니까 협정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파리 평화 협약에 서명해서 전쟁을 끝내기로 하자 다나카는 그해 9월 1973년 9월 월맹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월남 패망 2년 전이고요. 우리가 아직 월남에서 싸우고 있던 와중입니다. 우리가 1973년에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철수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와중에 걔들은 월맹과 수교를 하는 거예요. 일본 지배층 중 상당수는 미국 통수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못돼 먹은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자신들을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희생자, 원폭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다 그럴 때인데 왜 우리만 콕 집어서 저렇게 미국이 우리를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살벌하게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이 퇴조하고 판이 어지러워져야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로 다나카의 사고방식이며 이 사고방식이 바로 이시바 시게루의 본질입니다. 그는 다나카 가쿠에의 망령입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말하는 아시아 나토 이거는 입에 발린 위장이죠. 방해 오다코 이것도 입에 발린 위장입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즐겨 인용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소일본주의, 리틀 자파니즘, 걔들 말로 리틀 자파니즘입니다. 못난 척 약한 척 하면서 미국 통수치고 다니자 이런 뜻입니다. 1956년에서 57년 일본 수상이었던 이시바시 단잔이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굉장히 이시바 시게루가 자주 써요. 일본 지배층 이시바 시게루의 이 같은 친중 배신자 창녀 근성은 계엄 이후 한국에서 계엄 이후 1월 초까지 살벌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쪽이 이제 저걸로 넘어간다고 치니까 종중 민주당 천하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민당 핵심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 일본 침공과 대만 침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시진핑이 대만 침공하더라도 우린 가만히 있겠다 이 소리죠. 이시바가 총재 이시바시가 아니라 이시바입니다. 이시바가 총재로서 임명하는 자민당 부총재. 자민당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정식 명칭은 총무회장이라고 하고요. 바이스 체어라고도 번역하고 세크리터리 제너럴 사무총장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아무튼 총무회장. 이게 부총재급입니다. 이게 칠선 모리야마 히로시인데 모리야마 히로시를 부총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1월 하순 일중의원연맹, 일중우호의원연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거기 회장을 맡기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이시바는 이제 총리를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당내 살림꾼을 일종의 사실상의 당대표를 일중의원연맹 회장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예요.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 정치 내전이 진행되자 트럼프 취임 직전인 1월 초에 계획돼 있었던 트럼프와의 미팅을 무기 연기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한 10일 이짝저짝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요즘 밝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걸 무기 연기시켰다고요. 한국에서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무기 연기하면서 시진핑과 만나야 됩니다. 이런 소리 했었어. 그러다가 한국에서 1월 이제 한 10일, 5일 지나면서 한국에 이게 좀 살벌하잖아. 우리 그 자유공화 시민의 그 열기나 이 각성과 이 급성장이. 그래서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이 이길 것 같으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오늘 2월 5일에야 미국 현지 날짜 6일에서 8일에 걸쳐 미국 방문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해요. 간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매일 중국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매일 얼른 와 이렇게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이상 야릇한 행보는 지난 11월 5일 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민주당 패배가 일어난 직후 열린 페루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한 20일경쯤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배가 확정된 다음에요. 그냥 딱 안면 몰수하고 미국은 안 만났어요. 페루에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패시픽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회담 안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시진핑과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완전히 끈떨어진 연 취급한 거죠. 초특급 태세 전환, 초특급 고무신 거꾸로 돌려신기. 일본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따라잡히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일본 큰일 났습니다. 이건 한국시보 영문판 1월 1일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취소한 거거든요. 그 미국 방문을 1월 10일경에 이제 이짝저짝 해서 트럼프 만나기로 한 걸. 거기 뭐라고 나오냐. 이시바 시게루는 방미를 연기하고 방중 의사를 밝혔다. 그게 이제 이 한국시보의 타이틀인데. 그럼 이건 한국시보가 중국계니까 한국시보가 이게 자가 발전한 기사냐? 아닙니다. 교도통신과 니케이 아시아를 인용한 기사입니다. 한국시보의 영문판에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교도통신 니케이 아시아가 계속 인용돼 있어요. 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수준이. 예. 이렇듯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아주 추잡한 친중 행보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친중 행보가 본격화되겠죠. 반면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시민이 승리하면 추잡한 미국 통수 때리기 게임을 중단하고 다시 얌전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한국과 완전히 똑같은 정치 위기가 벌어져요. 첫째, 우선 종중 친중이 62대 51로 국회, 입법원을 장악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산농단, 정책농단이 장난 아닙니다. 예, 62대 51입니다. 네. 전체 이제 113석인데요. 예. 둘째, 종중 친중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켰습니다. 예, 15명 정원에서 7명이나 결혼이 생겼는데 그거를 한 명도 충원을 안 시키고 있어요. 우리 그랬잖아.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부랴부랴 이제 2명 채워넣었지. 똑같아요. 종중 국회의 폭주와 헌법재판소 마비 혹은 장악. 참고로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사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중국회 폭주와 헌법재판소 마비 혹은 장악.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대한민국과 똑같죠. 배우가 중국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엄청 공을 들여서 10년 이상 하이브리드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전, 정보전, 공작, 침투. 예, 전쟁은 전쟁인데 총을 안 쏘는 전쟁이죠. 하이브리드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중국 레시피가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대만은 좀 낫습니다. 대통령 총통이죠. 예, 라이칭더가 탄핵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가 있어요. 우린 그게 없어요. 국회의원은 중간에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은 중간에 그만두게 할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대만 자유공화 진영은 종중 친중 의원 약 30명 정도에 대해 주민 소환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아무튼 그런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전락하면 일본의 창녀질, 미국 통수치기가 극에 달합니다. 대만에선 자유시민 진영이 움츠러들고, 예, 종중 친중이 기가 살아 날뛰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필리핀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은 아시아에 있어 중국 억제 제압의 주춧돌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속국이 되냐, 한미동맹 선진국으로 유지 발전되냐, 갈림길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이 중국으로 넘어가냐, 반중 미국 동맹국으로 유지 발전되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자유공화 시민이 바로 이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히 탄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압력을 엄청 가해줘야 되는데, 그 핵심 압력은 뭐냐? 저들이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도발을 했을 때. 저들이 탄핵을 인용하는 도발을 했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 즉 다시 말하자면 탄핵 인용 후에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40개에서 50개 센터가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쭐게요. 뭐 탄기국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기국 열심히 했죠. 주도했지. 그때는 그 원래 씨앗이 대구에서 버스 타고 올라온 박사모가 씨앗이었기 때문에 탄기국이 뭐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상황이. 그게 그래도 한 1,500, 1,000명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었었어요. 탄기국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 정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천지사방에 있죠. 그런데 그 씨앗 조직, 거기에 이제 그게 부풀어 올라간 거예요. 이 탄기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탄기국의 정 대표가 그 낙원동 집회를 쭉 하다가 탄핵이 인용되니까 바로 튀었어요. 그리고 지도부가 바로 와야 돼 버린 거예요. 인용 후에 아무런 대응 체제가 없었어. 그래서 몇 명이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서 헌재로 뭐 돌격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거 뜯어 말리다가 저 빨갱이 새끼라고 욕 엄청 먹었어요. 저는 그때 트럭 대놓고서 이틀 밤 동안 제가 커피랑 뭐 이런 거를 좀 대접을 했거든. 아무나 오더라도.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핸드마이크 들고 버스를 무너뜨리려면 이제 쇠파이프 긴 거 하고 밧줄이 있어야 돼요. 민노총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맨날 버스 무너뜨리잖아. 근데 그런 식의 장비도 없고 그런 걸 쓸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노령층이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압력을 가해서 밀어버리면요, 앞에 계신 분은 압살을 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 한 2번 돌아가셨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단상에 올라가서 헌재로 갑시다. 돌격 앞으로 한 분들이랑 나중에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연설을 할 때 정광훈 씨는 없었어요. 이미 튀었어. 내가 튀는 걸 봤는데. 인용 결정되자마자 바로. 그래서 그 인용 후에 뭐 좀 알려진 사람들이 잡혀가더라도 계속해서 작동해야 되는데, 그 작동할 수 있는 체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폭발적 에너지 덩어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안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런 사회 안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렇게 돼야, 그렇게 압력을 가해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 사냥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헌재 판단이 일어나든지 뭐 한없이 연기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